궁금했던 세계의 반응, 글로벌 리플, 글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소확행 요소가 있나요? 소확행이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말의 줄임말로 주택 구입이나 취업, 결혼 등 크지만 성취가 불확실한 행복을 좇기보다는 일상의 작지만 성취하기 쉬운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에서 나온 것이죠. 예를 들면 겨울에 온수매트를 켜놓고 이불 속에 들어가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이라던가 여름에 에어컨을 켜놓고 이불 속에 쏙 들어가서 TV 보기 같은 것이죠.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이와 같은 것도 있지만 저는 마트에서 장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요. 이것저것 구경하는 재미로 돌아다니고 이번 주는 어떤 걸 해먹을까 하면서 카트를 이끌고 돌아다니면 뭔가 알차게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저의 소확행이라고 할 수 있는 마트 시식 코너가 보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는 대형마트에 시식 코너가 잘 되어 있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교자만두부터 라면이나 떡갈비, 소고기 등도 맛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걸어 다니다가 시식 코너를 만나면 기가 막힌 맛에 도저히 안 집어올 수 없는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집에서 내가 해먹을 때는 시식 코너에서 느꼈던 감동적인 맛이 아니라서 당황스러울 때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맛본 그대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회 같은 값비싼 음식도 맛을 보고 사올 수 있죠. 매번 시식을 할 때마다 모든 음식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민폐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한두 개씩 집어먹으며 다양한 음식을 맛보는 게 저의 소확행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식 코너를 보고 외국인들은 부러워한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에는 대형마트에는 코너마다 펼쳐져 있는 시식 매대를 볼 수 있지만 외국에서는 쉽게 보기 어렵기 때문이죠. 심지어 경우에 따라 시장이나 동네 마트에서도 간단한 시식 정도는 할 수 있는 곳이 많은데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아주 큰 대형마트나 되어야 작게 한두 개 정도 있는 것이 끝이죠. 물론 소비를 이끌기 위한 마케팅이지만 장 보러 갈 때 즐거운 마음으로 장 보기가 가능하고 무엇보다 시식을 해보고 고를 수 있다는 현명한 소비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외부의 사진을 보고 고른다거나 인터넷에 후기만 보고 골랐다가 입맛에 너무 안 맞아서 버렸던 걸 생각하면 너무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신제품에는 손이 잘 안 가고 매번 먹던 것만 사오는 경향이 있죠. 판매자 입장에서도 제대로 개발된 맛있는 상품이 알려질 기회가 별로 없는데 시식 코너를 통해서 값싼 투자를 통해 조금 더 쉽게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소확행 요소인데 외국에서는 누릴 수 없다니 신기하네요. 한편 글로벌 영어 커뮤니티에 관련 글이 올라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 거주한 지 5년 정도 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돌아다녀서 우울한 것보다 다른 이유로 코로나가 힘들다. 남편이랑 장 볼 때 대형마트로 가면 무료로 음식을 맛보고 제품을 살 수 있는 시식 코너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의 없어졌어. 보통 만두 같은 게 주로 나오지만 잘 찾아보면 스테이크나 회까지도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앞에 서서 계속 먹고 싶지만 눈치상 몇 개 이상 먹으면 사야 할 것 같아서 그러지 못하겠어. 그리고 한국인들도 양심 없이 계속 먹는 사람들은 없다.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어떤 새로운 게 나왔나 둘러보는 재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먹던 것만 매번 사오게 되는 것 같아.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며 느낀 소소한 일상을 담은 외국인의 글이었는데요. 해당 글에 달린 외국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스테이크를 구워주면 마트로 데이트를 가겠어? 요즘에 여자친구랑 레스토랑 가면 너무 비싸서 탁구만 먹었다. 한국인들은 대형마트로 가서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을 듯. 나에게는 천국 같은 곳이다. 아내는 냉동 피자도 귀찮아서 안 차려준다. 마트 종업원이 나에게는 천사들이나 마찬가지야. 한국에는 시식 코너가 얼마나 많은 거지? 솔직히 월마트에 가면 매번 처음 보는 브랜드들 때문에 고통스러워. 패키지도 비슷해서 어떤 것이 맛있었는지 기억하기도 힘들다. 당연히 시식 코너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맛에 자신 있는 곳들만 시식을 하겠지만 한국인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만났는데 테이블에 공간이 부족할 만큼 음식을 차려주셨어. 모두 맛있고 직접 만드셨다. 한국인들은 애정과 관심을 음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 다이어트는 실패지만 행복하다. 오늘도 돈을 아껴서 주식하려는 나에게는 하늘이 내려준 식당이다. 약간의 식료품을 사고 즐거운 저녁 식사를 마칠 수 있겠어. 한국에서는 정말로 이러한 마케팅이 성공할 수 있는 거야?
튀김 소스랑 샐러드 드레싱을 고를 때 너무 어려워. 한 번만이라도 맛을 볼 수 있다면 바로 고를 텐데 인터넷 후기로 맛을 상상하는 것은 지겹거든. 한국에서도 소스류는 시식하기 어렵지 않을까? 장 보러 가면 마트에서 말을 안 듣는 아이들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비록 2개였지만 우리 동네 시식 코너에서 공짜로 주는 음식에 애들이 말을 따르기 시작했지. 한국에서 4년째 사는데 동네에 대형마트들이 있다. 항상 식사 시간 전에 가서 한 바퀴 돌고 가장 맛있었던 것을 사는 것이 규칙이야. 이런 재미는 런던에서는 상상해 본 적도 없어. 심지어 라면이나 스프도 작은 종이컵에 나눠준다. 돈이 없으면 굶고 돈이 많으면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곳이 미국이다. 조금이라도 공짜로 먹으려고 한다면 미국을 떠나야 해. 시식 코너의 장점은 요리사에게 특별한 요리법과 조언을 들을 수 있다는 거야. 단순히 배부르게 먹고 장을 보는 곳이 아니란 말이야. 왜 한국이 이탈리아보다 더 여유로워 보이는 걸까? 지난 주말에 코스트코에 가서 시식 코너를 봤는데 시간과 양을 정해두고 소수한테만 시식의 기회가 주어진다. 치사하고 피곤해서 안 먹었지만 브랜드에 대한 비호감만 커졌을 뿐이야. 한국에서도 적절한 양을 쓰지 않으면 마케팅은 실패할 거다. 마트만 가면 일단 사려고 집어드는 남편 때문에 자주 싸운다. 스페인 남자들은 돈도 안 벌어오면서 식탐은 끝이 없지. 애초에 미국이나 한국 같은 아시안 남자랑 결혼했어야 했다. 시식 코너를 위해 직원을 채용해야 하잖아. 이벤트로 진행하면 기존 직원을 쓰면 되지만 추가 고용의 부담은 미국 마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몸무게가 2배는 됐을 거야. 새로 나온 메뉴를 공짜로 먹어볼 수 있다면 내 친구들도 오픈 시간에 맞춰 뛰어갈 거야. 한국인들은 공짜 음식을 싫어하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 걸까? 뉴욕에서 저런 식의 행사는 굉장히 위험하다. 노숙자들에게 공짜로 주는 식단은 너무나 빈약하지. 마트 소고기와 만두를 거부할 수 있는 노숙자는 없다. 공원에서 세수하고 모여들겠지. 한국에서 가장 특이했던 점이 밥 한 번 먹자라는 인사가 일반적이라는 거야. 처음에 한국인 친구들이 다들 밥 먹자고 해서 약속 시간을 정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어. 시식 코너도 나눠 먹는 것에 익숙한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문화인 듯. 마트에서 만두만 시식해도 지금 당장 뛰어갈 텐데 파리의 마트에서는 고기는 바라지도 않는다. 새로운 식품이 출시될 때 음료수나 한 잔 주겠지. 시식 코너가 마케팅이라면 간절히 마케팅 당하고 싶다. 한국인들은 운이 좋은 사람들이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